있어요? 걸릴 수 있고요. 요즘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는데요. 해외여행 이후 생길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맡게 된 의정부을지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손효주, 의정부을지대병원 감염내과 정경화입니다. 겐지스강에서 수영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말씀을 주셔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수영하던데요, 이렇게. 이렇게 수영하던데요, 이렇게. 저는 실제로 2년 전에 그쪽 바라나시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 겐지스강을 보고 거기서 사람들이 목욕하는 것도 보고 거기 각종 뭐 배변, 사람의 배변이라던가 가축의 배변을 버리는 거, 또 겐지스강 저쪽에는 이제 시체가 떠다니고 다녀요. 죽으면 이게 성스러운 물이라고 해서 그런지 사람이 떠다니기도 하고 또 동물 시체 일부가 떠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서 일단 그때는 뭐 신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감염내과 공부를 점점 더 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때 기안팔사가 이렇게 먹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앞불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장균에 의한 장염 걸릴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물을 매개로 감염되는 수인성 감염병, 대장균뿐만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 그 외 세균, 콜레라 같은 그런 거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가 여행자 설사라고 하고요. 물갈이라고도 하죠.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기안팔사가 인도 여행을 가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기안84가 여행하기 전에 우리 병원 감염내과 해외여행 클리닉이 내원했다면 인도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중에 예방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장티푸스, 콜레라, 그리고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추천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을 여행 2주 전에 맞고 면역력을 어느 정도 올린 상태에서 여행을 하시면 해당 그 원인균에 의한 수인성 감염병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근데 코로나 풀리고 나서 정말 해외 각지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동남아 많이 가시죠. 인도 말고 따뜻한 동남아. 우리가 인도에서 살펴봤던 그런 수인성 감염병 말고도 모기매개 감염병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내성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감염내과에 해외여행 클리닉 내원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여행지에 말라리아가 어떤 종류가 유행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예방약을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에 홍역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하고 있어서 이것도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역은 특히나 공기 전파를 하면서 매우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라서 항체가 없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별로 그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대비해야 되는 감염병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감염내과 해외여행 클리닉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쁜 PD님이 하나 궁금해하신 게 있대요. 뭔가요? 여행자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O로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유산균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거는 유산균을 먹으면 장 내에 유익한 세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갈이 할 때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하기 전에 예방접종 맞고 여행지에서 깨끗한 물, 손 씻기, 오염된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하시는 게 더 확실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예주 교수님 여행지에서 설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나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X.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여행지에서 걸릴 수 있는 설사들은 콜레라, 이질 같은 경우는 초기 아주 다량의 수용성 설사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탈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한 물이나 이온 음료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이 이제 경기 북부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도 연천이라던가 파주,
뭐 의정부, 동두천 이런 지역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는데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감기가 걸렸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쭉 낫지 않고 있다면 말라리아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는 말라리아가 사는 지역이거든요.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국내 감염도 굉장히 흔하죠. 그래서 특히 이 경기 북부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발열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든지 뭐 그에 수반되는 근육통, 두통, 복통, 설사 이런 게 호전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감염내과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외에 다녀오고 나서 발열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 그냥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1급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1급 감염병의 초기 증상도 발열, 뭐 두통, 복통, 근육통 같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경미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게 되면 그 환자가 병원에 있는 많은 직원과 환자들에게 또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는 신종 감염병 대응팀이라고 팀을 꾸려서 평상시에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행 지역에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발열이라든지 근육통, 설사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원무팀에 환자가 접수를 하면 별도의 지정된 동선을 통해서 환자를 이동을 시키고 진료를 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내 이 신종 감염병이 파급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한번 가기 쉽지 않네요. 그죠?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가기 전에 미리 해외여행 클리닉 내원해서 상담 받으시고요. 필요한 예방접종, 예방약 처방 받으시고요. 갔다 와서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해외여행 클리닉 오셔서 적절한 진단과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지키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감염내과의 해외여행 클리닉으로 오세요. 오세요.